저희 그거 먹어도 돼요? 하얀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 병원 앞 계단에 쭈그리고 앉은 두 명의 어린 소녀가 한 남자의 손에 들린 커피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추위에 떨고 있던 아이들. 그 작은 목소리에 남자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이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강민주는 병원 건물을 나서며 코트깃을 여몄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려던 그 순간 병원 앞 한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민주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병원 입구 한쪽 구석에 두 명의 어린 소녀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고 얇은 외투를 걸친 아이들은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구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 그거 먹어도 돼요?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민준의 손에 들린 커피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고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동생은 언니 뒤에 숨어서 고개만 살짝 내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거리며 울컥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들고 있는 따뜻한 커피를 음식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낯선 어른에게 저렇게 물을까? 얼마나 추웠으면 저렇게 떨고 있을까? 민주는 천천히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두 아이의 뺨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작은 손은 꽁꽁 얼어서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옷은 곳곳이 해지고 더러웠으며 신발은 뒤꿈치가 닳아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배가 고프냐고, 집은 어디냐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쌍둥이 언니 수아가 겨우 입을 열며 병원 문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찾으러 왔어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냐고. 수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계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할머니 안 계신데요.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버리고 간 거 아니죠? 우리 착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오시죠? 아이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삼촌네에 맡겨졌지만 자기들을 방에만 가둬놨다고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따뜻함이라곤 서로의 체온밖에 없었을 이 작은 아이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이곳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어 두 아이에게 덮어주고 일어서서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을 간단히 검진받게 한 후 민주는 차를 불렀습니다. 영양실조와 경미한 저체온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제대로 된 식사와 따뜻한 곳에서의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차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우며 민주는 처음으로 제대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수아고 동생은 수지라고 했습니다. 올해 5살이라고 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따뜻한 히터 바람에 아이들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수지는 언니 품에 안긴 채 스르르 잠이 들었고 수아는 졸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고. 그리고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당장 먹일 것이 필요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의 집은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화려함에 놀라기보다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민준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은 먼저 아이들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우유, 빵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음식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선뜻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그제야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한 입을 베어 물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두 아이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천천히 먹으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지만 아이들은 급하게 먹다가 사례가 들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아이들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낯선 사람의 손길에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수건의 온기가 전해지자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과 발도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때가 잔뜩 낀 작은 손, 얼어서 갈라진 발 뒤꿈치, 아이들의 피부는 곳곳에 멍과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삼촌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민주는 구급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상처에 하나하나 소독약을 발라주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수지는 약이 따끔거리자 작게 움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수아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갈라진 손과 발에는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었습니다. 민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옷장에서 가장 작은 티셔츠를 꺼내 아이들에게 입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원피스처럼 길었지만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객실 침대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아이들을 눕히며 민주는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습니다. 두툼한 이불, 폭신한 베개. 아마도 아이들은 이렇게 좋은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수지는 이미 스르르 잠이 들었고 수아는 졸린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또 삼촌한테 가야 하냐고.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자라고, 내일 일어나면 맛있는 것 해주겠다고. 수아는 작게 고맙다고 속삭이고는 동생을 꼭 안은 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방문을 나서며 민주는 잠든 아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두 아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오래전 기억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배고픔과 외로움에 떨던 어린 시절,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던 그때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배불리 먹여주기를,
안전하다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시절, 민주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아려왔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수아와 수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민주는 약속대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시지와 김아이들은 신기한 듯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중 민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이사였습니다. 민준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께서 급히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어제 아이들을 데려온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오후 민주는 아버지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냐고 물었습니다.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다니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떨고 있던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인간적인 일을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일은 자선단체에 전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집에 데려와 돌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회사 이미지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회사 이사진들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혼인 재벌 후계자가 갑자기 고아 쌍둥이를 돌본다?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추측 기사가 쏟아질 것이고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아이들을 좋은 고아원에 보내고 후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박 이사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회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고 주변 정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모두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저항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수아와 수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조금씩 긴장이 풀려 작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수지가 처음으로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는 착한 사람이라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워졌습니다. 밤늦게 민준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아원 리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이사가 준비해 온 자료였습니다. 가장 좋은 시설, 가장 좋은 환경의 고아원들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서류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다시 낯선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민주는 결국 일주일만 더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는 박 이사가 알아본 좋은 고아원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지만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가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자 수아와 수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뭘 보고 있냐고.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오니 지금까지 봤던 눈보다 눈이 더 새하얗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림자가 있어서 이토록 새하얀 눈을 이제야 본 걸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녁에 회사에서 돌아오면 같이 만들자고. 그날 저녁 민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신이 나서 작은 손으로 눈을 뭉쳤습니다. 민준도 어느새 함께 웃으며 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눈사람이 완성되자 수지가 말했습니다. 눈사람 아저씨가 웃고 있다고 우리처럼 행복한가 보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이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점점 민준에게 익숙해졌고 민준도 아이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자 수아가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가운데 큰 사람이 민준이고 양옆에 작은 사람이 수아와 수지였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저씨한테 주려고 그렸다고, 고마워서 그렸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아팠습니다. 그때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안 웃어요? 아저씨는 웃을 때가 제일 좋은데 왜 자꾸 슬픈 얼굴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5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민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의 머리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수아가 그려준 그림을 책상에 세워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회사 일을 제쳐두고 아이들과 온종일 함께 보냈습니다.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갔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주었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던 민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느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것을. 항상 완벽해야 했고 항상 강해야 했던 자신. 하지만 이 아이들 앞에서는 그냥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랑 계속 살고 싶다고, 여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기 전 아이들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서로를 껴안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까? 정말로 보내야만 할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박 이사가 알아본 고아원 중 가장 좋은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아이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뒷좌석의 수아와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물었지만 민주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곳을 보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며 원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최신 시설에 좋은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냄새, 이 소리, 이 분위기.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좁은 방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던 어린 시절, 배고픔과 외로움,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절망, 입양 가기를 기다리며 울던 밤들. 민주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원장과 박 이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파요? 수지도 다가와 민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아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다고, 다음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둘러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냐고, 병원에 들를까 하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민주는 아이들을 방으로 보내고 박 이사와 서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 이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거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고아원 복도를 걸을 때 예전 생각이 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12살 때까지 지냈던 그곳 추운 겨울날 혼자 울던 그 시절 말입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때부터 회장님을 봐왔다고, 강 회장님께 입양되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다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 아이들을 못 보내는지 말입니다. 박 이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은 그때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장님이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수아와 수지에게 말입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외로움과 절망을 수아와 수지에게는 겪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양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어떤 반대가 있어도 그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수아와 수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어디 보내지 않겠다고,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아와 수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민주는 다음 날부터 입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혼 남성의 입양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서재로 민준을 불러 따졌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냐고,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단호했습니다. 회사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겠다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젊은 회장이 쌍둥이를 입양한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한 일이라고 칭찬했지만 어떤 이들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그런 시선들을 모두 견뎌냈습니다. 집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위해 방을 새로 꾸몄습니다. 작은 침대 2개, 예쁜 커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들. 수아와 수지는 새 방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진짜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영원히 함께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면요? 말 안 들으면요? 그래도 안 버려요? 민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살 아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다니. 민준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버린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수아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부르고 싶으면 불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민준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가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보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수아와 수지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지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좋은 아빠 만났다고, 이제 안 무섭다고 말하고 싶어요. 민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며칠 후 입양 심사를 위한 가정 방문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집을 둘러보고 민준과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수아와 수지가 민준을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모습을 보고 사회복지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이사도 조용히 돕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자신이 믿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였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에 나가 함께 놀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이 자주 번졌습니다. 차갑던 눈빛은 따뜻해졌고 굳어있던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단지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걱정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입양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삼촌 집에 남겨두고 온 물건들을 가져왔다고, 할머니의 유품도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할머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꺼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오래된 앨범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준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수아와 수지의 부모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고 행복해 보이는 부부, 그리고 갓 태어난 쌍둥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 민준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사진, 돌잔치 사진, 그리고 가족들의 일상적인 모습들. 따뜻한 가족이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앨범 뒤쪽에서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고아원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옷에는 자원봉사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옆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불안한 눈빛을 한 소년, 그 소년은 민준 자신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사진을 뒤집어 보니 흐릿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고아원 자원봉사 민준이와 함께. 민준은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26년 전 고아원 시절 추운 겨울날 자신에게 따뜻한 차와 군고구마를 건네주던 젊은 자원봉사자.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그 사람만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민준이 입양 가기 전 마지막 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힘내라고.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라고 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가 수아와 수지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은 떨렸고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그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그 사람의 딸들을 이제 자신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 자신이 그 사람이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26년 전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자원봉사자라고 했습니다. 박 이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연이라고. 이것이 운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했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아와 수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민준은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뻐서 운다고. 너희를 만나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그 사진을 소중히 액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재 책상에 놓았습니다. 볼 때마다 그 따뜻했던 기억을,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할 일을 떠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운명은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받았던 사랑은 다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집 거실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트리 아래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뺨은 통통해졌고 눈빛은 밝았습니다. 새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두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아이는 거실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수지도 외쳤습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민주는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딱딱하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냉정하던 눈빛은 따뜻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았습니다. 수지가 실수로 블록을 무너뜨리자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이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선물 상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엄한 표정의 할아버지가 아직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강 회장이 무릎을 꿇고 선물을 내밀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이라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뜯자 예쁜 인형이 나왔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에게 안겼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어색하게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강하게 반대하던 아버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그리고 민준의 변화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박 이사도 함께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직접 만든 요리들이었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배웠습니다. 식사를 하며 수아가 말했습니다. 1년 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병원 앞에서 떨고 있었을 때 아빠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천사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다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아와 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할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사 후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주는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밤 병원 앞에서 떨던 두 아이, 그리고 지금 따뜻한 집에서 웃고 있는 두 아이. 민주는 서재에서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26년 전 사진. 젊은 자원봉사자와 어린 민준이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아와 수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 아빠라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너희 아빠가 내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따뜻한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아와 수지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든 아이들을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26년 전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오늘 세 사람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 곁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관심, 작은 따뜻함이 그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랑은 다시 돌고 돌아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선물이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도 누군가의 크리스마스 기적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